이걸 모르시고 쓰레기를 매번 버리신다면 버리실 때마다 몇만 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건수마다 부과해야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무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나 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놓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마 엄빠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단속이 옛날보다 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B씨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렸다가 비닐류로 분리배출을 안 했다고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보통 라면 봉지가 오염이 되면 비닐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라면 봉지 같은 비닐류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오염이 되었더라도 세척을 하셔서 분리배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는요, 이런 혼합 배출이 안 된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거부하고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죠?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쓰레기를 버리실 때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이나 첨보자기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가정이 아닌 회사나 사무실 등과 같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저도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많이 봤던 경우인데요. 종량제 봉투 용량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터질 듯이 넘치게 담고 테이프로 묶어서 내놓는 경우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단속 대상입니다. 작년부터 이런 과잉 투입 행위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또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자,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치킨뼈는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이건 대다수가 많이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일반 쓰레기죠. 근데 최근에 서초구에서 치킨을 다 먹고 남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단속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치킨뼈에 붙어있는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8만 원이나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는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쓰레기를 매번 버리신다면 버리실 때마다 몇만 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건수마다 부과해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걱정마 엄빠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쉽게 생각하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와 복숭아 껍질, 그리고 바나나와 귤 껍질 어떠세요? 부드러우니까 동물 사료로 쓰기 좋겠죠? 얘네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반면에 육류의 뼈, 계란 껍질, 조개, 소라 같은 어패류 껍데기, 그리고 꽃게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이거 보시면 동물들이 먹기 쉽지 않겠죠? 얘네들은 일반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박 껍질, 멜론 껍질, 얘네들은 왠지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예외적으로 작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고 하네요. 얘가 항상 어렵죠?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디서 못 들어보신 내용이실 텐데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김치,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땡입니다. 이것들은 염분이 많아서요, 사료로 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김치 같은 것들도 소금기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땐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이한 내용인데요. 양파, 대파, 쪽파, 마늘과 같은 채소들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얘네들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렵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한 음식, 이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동물 사료로 쓴다고 했잖아요. 상한 음식을 사료로 쓰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한 음식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상했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쓰레기가 아닌 이상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요, 고온에서 30분 이상 가열과 이물질 제거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때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같은 병균들이 멸균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아플라톡신이라는 병균마저도 사멸된다고 하니까요. 거의 모든 균들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한 음식을 버리실 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또 이게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가 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1번, 정말 너무 과하다. 어떻게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도 과태료를 무냐? 2번, 환경오염과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3번, 필요는 하지만 과태료 액수를 낮추면 좋겠다와 같은 기타 의견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엄마, 아빠, 엄빠님들을 위한 생생한 정보들 속 시원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